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다가 어제 은인 시장 은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거의 고점 대비 한 40% 가량 떨어졌다가 반등을 잠깐 해서 75불 정도에서 마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SLB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은 상품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죠.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채널에 한 달 전에 여기 보시면 제 채널 들어와 보시면 여기 은 가격 하락에 대해서 금보다 은이 낫지 않냐 이런데 왜 요즘 은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냐 이거에 대해서 나름 저기 뭡니까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요 공급 차원에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거 나도 사볼까 해가지고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고요. 조금만 샀어요. 조금만 샀는데 한 달 만에 거의 한 35%, 40%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불에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100불에 한 70불 정도에 샀었는데 근데 이게 한 사흘 지나고 어제 봤더니 갑자기 폭락을 한 거죠. 자는 사이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조금 다시 주워 담았는데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요즘 원자재가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전통적으로 통화라는 게 늘어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값 뭐 예를 들면 돌반지 같은 거 선물할 때 보면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오르면 뭐죠 일정 비율로 은도 따라가는데 최근에 은 상승이라는 게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시대로 넘어가면서 뭐 전기차라든 뭐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산업적인 면에서 산업 섹터에서 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은의 양의 한계가 있는데 현재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은 공급 사이드가 수요를 못 따라간다. 거기다가 이 투자 수요라는 거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환율, 엔달러 환율 관련했을 때도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계약 청산, 포지션 청산에 의해서 급변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래프를 보고 어떤 가격이면 사야 된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적정가라는 거는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보조 지표는 안 보는데 거래량 하나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논리도 평소 거래보다 너무 많이 터졌고 가격 상승이 너무 높았었고 단기간에.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오르길래 잘못 팔았나라고 생각하다가 이미 한번 팔고 나면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단기간 동안에는. 그럼 뭐 가면 가는 거죠 뭐. 팔았는데 올라가면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 수익 많이 보세요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매도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다시 폭락을 하길래 1차 진입은 다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제 얼마쯤 어느 정도 가격에 재진입할 거냐.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제 거래량을 보시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때 거래보다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관망세로 가서 뭐 횡보장이 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추세를 회복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도 추가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불까지 가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격으로는. 근데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거래가 터지는 시점, 가격이 질질질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반전시킨다. 그러면 매수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몇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게 실물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 청산에 의한 변동이냐. 뭐 트리거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뭐 연준 의장이 누가 임명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핑계죠, 핑계. 그러니까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성향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똑똑하신 AI께서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데이터를 보면 되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최근 1년, 2년 동안 한 3년인가 2023년부터 하면 그러니까 은에 대해서 딜리버리 계약, 인도 계약이 얼마나 맺어졌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실제 선물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원유 선물에 투자한다 그러면 선물이 뭡니까? 지금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원유가 석 달 뒤에 필요해요. 근데 석 달 뒤에 어떤 가격에 사고 싶다. 아니면 석 달 뒤에 난 얼마에 팔고 싶다. 그걸 지금 미리 계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다 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선물 매수를 했다면 선물 매도를 해서 청산하는 방법도 있고 선물 매수를 해서 만기까지 가서 실물 인도를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은 같은 경우에 실물 은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실물 인도가 최근에 와서 급증을 하죠. 그렇죠? 급증을 하고 그럼 여기 시장의 창고에 은이 얼마나 있냐를 보여준 게 이거거든요. 인벤토리라는 게 재고잖아요. 그럼 엘리저블이라는 거는 판매를 위한 재고가 아니고 그냥 창고에 있는 재고라고 보시면 되고, 요 레지스터드라는 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인도를 할 수 있게끔 등록된 재고입니다. 그럼 은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걸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보면 5년 정도로 보면 2025년, 4년 후반부터 해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2025년이 되면 확실한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2025년 은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 레지스터드 은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게 될 때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가격 폭등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수요가 늘어나는 게 보여서 공급량을 인도를 할 수 있는 은을 쌓아놓은 거죠.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지면 굳이 인도용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엘리저블로 창고에 그냥 넣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 레지스터드가 줄어든 만큼 이 엘리저블이 늘어나면 실제 창고에서 빠져나가는 은이 적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투기 시장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최근에 급등은. 근데 얘가 둘 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를 위해서 레지스터드 된 은들이 실제 창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별 변동을 어디서 볼 거냐, 여기에 가보시면 요 CME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 홈페이지에 여기 가면, 여기 제 지금 마우스 커서를 따라와 보시면 Warehouse and Depository Stocks 돼 있잖아요. 여기서 골드, 실버, 스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표가 하나 나와요. 엑셀 파일로. 요게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양들이 변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다 떼고 보면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게 초기, 그러니까 1월 29일에 물량이었다면 요게 하루 지나서 감소를 했어요. 컴바인드 토탈이라는 게 레지스터드 된 물량이랑 엘리저블한 물량을 합쳤는데 총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창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리시브드는 입고, 창고로 은이 들어온 거고, 위드드로운이 뭡니까? 출고죠. 출고, 인출. 실제로 그 은이 인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을 어떤 투기 세력들의 뭡니까? 선물 거래? 파생 시장에서의 거래 때문에 올라왔다라고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실물 수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실물 수요가 있는데 실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1차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러고 나서 여기에 투기 수요가 급하게 붙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기 자금들이 11월에 들어왔다라고 치면 11월, 그러니까 12월, 1월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두 달 동안 얼마 한 겁니까? 수익률 100%로 올린 거죠. 그러면 선물이라는 게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레버리지. 그럼 사실은 100%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이때 들어와서 두 달 버티지 못하고 그날 사고 파는 물량도 있으니까 실제 수익률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단기성 단기 투자성 자금, 투기성 자금은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이 100불에서 오버슈팅을 낸 다음에 한번 턴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N달러 환율을 설명할 때 요 선물 거래 내역에 대해서 요 CFTC라고 요 홈페이지 가면 있다 그랬는데, 요 통화는 TFF 퓨처스 요걸 보는 거고요. 요 상품 선물은 Disaggregated Futures Only Report라고 해서 요걸 보시면 재패니즈 엔과 비슷하게 은도 이렇게 딜러들의 거래 내역을 집계를 해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에 집계가 되고 발표가 금요일에 돼요. 금요일에. 오늘 지금 1월 31일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건데 어제 데이터는 없고 1월 27일까지 집계된 게 최신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제가 또 살펴봤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저는 이제 두 달, 세 달치가 아니고 처음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 이제 행렬 전환을 하시면 이렇게 보기 좋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이 주체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M 머니 포지션이라는 게 매니지드 머니라 그래가지고 요게 투기성 자본들의 거래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요거는 제가 계산하려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롱 빼기 숏, 상방 베팅, 하방 베팅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 여기에 투기성 자본들의 숏 베팅이 늘어나질 않아요. 만약에 이 큰 돈을 굴리는 쪽에서 은이 반드시 하락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숏 베팅을 늘리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숏 베팅은 적정 라인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와중에 롱 베팅을 줄인 거예요. 롱이라는 게 상승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값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투자하는 SLV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가격이 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도 많이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가니까 롱 베팅 수를 줄이는 거예요. 숏이라는 건 뭡니까? 하락할 것이 매우 명확할 때 우리는 숏 베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숏 베팅은 늘어난 건 아니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숏은 비슷한데 롱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내려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롱 베팅은 조금 그런데? 라고 하면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냐를 보여주는 게 여기 포지션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스프레드. 요게 이제 숏 롱을 같이 잡고 투자를 하는 건데 또는 뭐 몇 월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기 시점이 다른 애들을 여러 개 복합적으로 가지고 방향성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먹겠다라고 할 때 스프레드로 가요, 계약이. 그러면 만약에 상승 방향이 확실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숏을 줄이고 롱에 베팅하겠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하락이 너무 확실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롱을 아예 없애버리고 숏에다가 그냥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 투기성 자본들의 거래 내역은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숏 포지션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크게 막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는데 롱이 줄었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아. 근데 요 데이터가 언제까지냐면 1월 27일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언제 터졌어요? 금요일 밤에 터졌죠. 우리 기준으로. 지난주 말에 그 N달러 환율, 그 엔화 강세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실제 데이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메이저들의 계약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럼 이거 한 달 정도 추적을 해왔다면 이거 한 달 동안 롱이 좀 줄었네. 숏은 비슷하고. 그리고 스프레드가 늘었네. 그럼 얘들도 지금 방향성 확신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했다면 저처럼 운 좋게 대량 거래해서 매도를 했다면 이번에 폭락장이 아주 좋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투기성 자본이고요. 투기성 말고 은이라는 거는 실물 수요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럼 실물 쪽. 그럼 실제로 이거를 뭐 광산회사나 재련소나 산업용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하는 그 집계가 요거거든요. 프로듀서, 멀천트. 프로듀서는 생산자니까 광산회사나 재련소겠고 멀천트는 상인들이니까 트레이드들이겠죠. 실물 트레이더. 그럼 이쪽에서는 지금 계약을 어떻게 거냐를 보면 롱 계약이 뭐 훅 줄었다가 롱이 훅 줄었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올라가진 않겠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숏을 보시면 숏이 훅 줄었다가 살짝 늘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투기성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돼요? 실물을 필요할 때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현금 흐름이랑 뭡니까?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이 거래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선물 거래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해지입니다. 해지.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해징을 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은 현물 가격이 막 폭등을 해요. 그럼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만족스럽죠.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비싸. 뭐 지난달에 보다 한 달 만에 2배가 오르냐? 그러면 야 이거 하루 만에 또 이거 뭐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나는 현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실물 은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좋은데 이게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은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숏을 걸어 놓는 거죠. 선물 매도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달 뒤에 지금 형성된 가격에서 나는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물이 숏이라는 거는 원래 하방이 나와야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숏 포지션이라는 게. 근데 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숏 포지션이 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현물은 상승하지만 혹시 모를 반대 방향을 대비해서 숏을 걸어서 나는 위험을 없애고 싶을 때 해칭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특정 가격에서 파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아까 봤던 저 매니지드 머니는 그야말로 투자 자금, 투기성 자본이지만 요 위에 있는 요 생산자, 그 다음에 트레이더 쪽에서는 실제 은을 가지고 거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가격 바운더리 안에서 실물 은을 팔고 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 이 포지션 베팅을 할 때. 그래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가격 폭락이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생길 때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AI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다 알려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를 의존하기보다는 그냥 AI 하나 뭐 한 3만 원 주고 구독을 하시면 그 전문가 한 100명, 1000명 뭐 몇 트럭 모아놓은 것보다 나은 대답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본인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판단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투자 경험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가격을 보고 흥분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시장에는 은이라는 실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제 은이 필요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융 상품의 하나로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그 금융 상품적으로 투자하는 그 투기성 자본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선물 거래, 롱 포지션이 늘면 선물이 현물 가격을 땡기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선물을 먼저 밀면 현물 가격이 파생 상품과 현물을 연계해서 거래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저 SLB 같은데 투자를 물론 인버스 상품이 있으면 양방향 거래가 되긴 하지만 보통 개미는 우상향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롱 포지션을 가져간다 이거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현물과 선물 옵션 이것들을 수단을 양손에 들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뭐 차트 상에서의 상승률을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장치를 걸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 이 지금 은이 시장에서 금과 은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그런 거죠. 그 AI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 한 산업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어디 있죠? 은인 시장에서는 중국의 힘이 막강하죠.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재고가 모자란다, 쇼티지가 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은이라는 게 은광산에서 캐는 것보다 이게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은광산은 없지만 실질적인 은광산이 지금 보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입니다. 저기서 아연괴를 가져와서 그 재련을 하다 보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끄러운 회사인데 본질적으로 굉장한 기업인 거예요. 비철금속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은에 투자하기가 무섭다. 그럼 고려아연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이 지금 옛날에 한 50만 원에 가격이 묶여서 한참 있었거든요. 그렇죠? 더 길게 보시면 여기 한 40만 원대 굉장히 오래 있다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진정됐다가 이번에는 왜 갈까?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막 따라 들어가고 할 건 아닌데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것도 있고 그 뭡니까 CME 그룹에서 나왔던 실버스탁 요 자료잖아요. 요 자료. 요거는 일일 그 거래 내역인데 그냥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만 딱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창고에서 컴바인드 토탈 요 수량이 계속해서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제 은 값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막히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 지금 가격, 금요일 가격 정도면은 시장에서 뭡니까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일어난 가격이 그 정도니까 미국은 한가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더 떨어져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럼 대충 한 마이너스 30% 선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는 단기적 관점에서 균형점이 그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을 계약 청산을 해서 낮춰도 너무나 특정 어떤 시장이 평가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아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했을 때 이 가격 정도면 좀 심한데 라는 게 어제 나왔던 69불 70불 라인 같아요. SLB 기준으로는 제가 투자하는 상품이라서 그래서 향후 요거 보실 때 관심 있으신 분들 하루에 한 번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걸 한번 추이를 관찰해 보자. 그러면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되고 지금 가격에서 사도 되나요 팔아도 되나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된다. 산업 수요가 크다. 우리가 지금 요즘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귀찮지만 직접 한 번씩 확인해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자. 이런 겁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